자, 이런 상황에서 네. 윤석열의 부동산 공약을 믿고 몰표를 줬던 일기 신도시, 즉 경기와 서울권 주변에 있는 일기 신도시, 일산 분당 뭐 이쪽이죠. 네, 신도시 주민들이 공약 후퇴에 분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네. 빨리빨리 가는군요, 역시나. 족바가. 자, 8.16 대책을 통해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 플랜을 내후년쯤, 그러니까 2024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결국 실행은 차기 정부에게로 넘기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뒤통수 맞았다라는 말까지 나오죠. 근데 이럴 줄 당연한 거죠. 몰랐을까요? 이미 그때부터 우리가 부동산 방송을 통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일기 신도시가 물론 재개발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30년이 넘었고. 근데 뭐 일부 부실 시공으로 인해서 그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30년이라 그래서 무조건 못 산다라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전점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점검해보고 해야 되는데 네. 윤석열이 일괄적으로 이걸 다 밀어준다 그랬어요. 최소 60만 호에서 많이 보면 한 150만 호 가까이가 이 안에 소속될 수 있을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문제는 이 아파트 가격들이 너무 올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을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용적률을 그러니까 올려야죠.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네. 지금 10층 있는 거를 15층으로 올려야 그 새로 분양 받는 거에 공사비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같은 평형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산이 160호로 제일 낮아요. 그리고 뭐 중동 같은 경우는 226%가 넘습니다. 네. 그러면 10층 살고 있던 아파트를 22층으로 올려야 그리고 완성 후에 이게 100% 분양가대로 분양이 돼야 이 시공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와. 그러니까 용적률 최대 그때 500%까지 올리겠다고 말이 안 되는 공약했는데 거지. 그럼 아예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공약. 10층짜리 아파트를 네. 그럼 50층을 짓게 해주겠다는 건데 네. 일단 아파트들이 고층화되게 되면요 건설 단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0층 이상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곧 더 이상 올리게 되면 건축 단가상 엄청난 손실이에요. 그리고 그에 따르는 밀집화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토지 보상, 이주 비용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갖고 초기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들을 다 해주고 이렇게 밀집한 건물을 지어 갖고서는 사실상 이 사업이 재개발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건족들이 안 해요. 윤석열이 하라고 토건족들한테 이 떡밥을 던져줘도 토건족들 입장에서는 값싼 임야나 네. 아니면 아직 개발 안 된 나대지 같은 것들을 형질 변경해갖고 거기에 자기가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히지 기존에 있는 재개발을 이렇게 크게 올려갖고 하는 사업 자체가 수익성이 아예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주택 가격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리고 뭐 일산 분당 상본 여전히 가격은 높습니다만 이미 밀집화되어 있는 그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져요. 대부분 이렇게 잠만 자는 숙소 타운 같은 형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가격은 비싼데 잠만 자는 거면 너무 아깝네요. 결국 잠만 집에서 자고 문화 활동이라든지 경제 활동들은 다 외부에서 하는 구조로 돼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그 불편함을 이미 느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거기에다가 2배 이상의 사람을 몰아넣을 수 있는 단지를 만들어서 들어오세요라고 말을 하면 여기는 무조건 망하는 단지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게 불가능한 공약이었는데 네. 대한민국에 집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어리석은 사기질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요. 아니 최상목 경제수석 비서관도 이런 정비 사업은 5년 이상 걸리는 게 통상적이라고. 아니 그러면 공약 내세울 때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야죠.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어려운 게 네. 신도시를 신규 작성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보상부터 영향평가 뭐 이런 것 이주 대책이 다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걸 갖다가 공영기관이나 민영기관 누구도 그걸 맡아서 하려고 안 해요.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땅이 평당 100만 원이면 취득할 수 있는데 반해서 이거는 3천만 원 이상으로 취득을 해갖고 집을 짓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리고 그렇게 집을 지어도 수익은 더 안 나옵니다. 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재개발에서 나온 비용들을 재투자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민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면 어떤 민영 기업이 그 손실을 감수하면서 사는 사람들만 좋은 재개발을 해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었던 거고 네. 프로젝트였다는 거죠. 근데 몇 번을 설명해도 네. 그냥 믿은 거야. 대통령이 거짓말 칠까? 이렇게 공약을 해놓고 이거 안 지킬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역시나 속은 거죠. 아니, 이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그래, 아니, 또 물론, 넘어간다. 물론 또 그러겠죠. 그때 가갖고 또, 네. 저는 윤석열은 못했지만 저는 맞아. 네. 저는 과감하게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또 던지는 한동훈이나 안철수나 이준석이 나오면 야,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이번에는 해주겠지 하고 또 간다는 거예요. 네. 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휴, 뭐 그분들의 선택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으로서 본인의 재산이라든지 앞으로의 기대치를 갖고 투표에 응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만 이게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거고 결국 이러한 상황에 닥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언론이 한 번만 누가 지적을 해줬어도 조중동에서 사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일산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일부 저층 지역을 빼놓고 10층, 15층짜리 이상을 재건축을 하려면 30층, 27층을 지어갖고 올려야 되는데 이주비나 뭐 이주에 관련된 취득 비용, 거기에 대한 공사 비용을 감안했을 때 현재 실제적으로 수익성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알려줬어야 돼요. 근데 아무도 알리지 않았다는 거지 우리 언론은. 아유, 조중동에서 그럴 리가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윤석열이 이걸 하고 집을 안 지으면 앞으로 주택 가격이 뭐 예를 들어 수요 부족으로 인해 갖고 오르기 때문에 5년 후에는 재개발해도 됩니다라는 논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이미 270만 호를 짓겠다잖아요. 네. 그걸 지어버리고 난 상태에서 일산을 재개발해갖고 그리 다시 들어갈 수요가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되지도 않겠지만 만일 그러한 공급이 일어났다고 하면 아예 신규 재건축은 생각도 안 할걸요? 놀고 있는 집들이 지금도 뭐 인천 쪽 청라지구나 뭐 이쪽 계양 뭐 다 가보게 되면 속출하고 있거든요. 공실이 공항신도시 많죠. 쪽도. 네. 예. 엄청나게 공실이 많은 상황인 거고 서울 안에서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비싼 비용을 들여갖고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불가능하다. 네, 장석수님 말씀처럼 사기꾼 맞습니다. 네, 사기친 거죠. 근데 대한민국 참 너그러운 게 그거야. 사기꾼을 욕하는 게 아니라 속은 놈이 바보지 뭐. 아, 저는 그 말이 제일 싫어요. 이제 범죄자들보다도 피해자들이 너네가 조심했었어야지. 그렇지. 그런 논리잖아요. 무슨 조이파리가 다단계라고 사조를 땡겼대. 그러면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생활이 어렵고 진짜 가정에 파탄이 일어날 지경에 다른 사람 야 사조나 벌었다는데 그거 괜찮아 보이는데 죽은 것처럼 중국에서 거짓말하고 지금 어디 살아있다며 전혀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어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결과적으로 그런 공감 능력이 없게끔 사회계층을 분리하고 서로 갈등하게 만드는 언론과 어떤 그 미디어의 조작질이 이러한 바보들과 피해자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말 언론개혁 중요합니다. 네.